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죠. 10시에 전세업죠. 오늘 또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마티리얼스 이성홍 이사 모시고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이성홍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넥센타이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0.6%대 현재 구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조금 뒤늦긴 했지만 8월장 이후에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 지금 8월 시장에 있어서도 계속된 주가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주 가운데 넥센타이어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시장에서 특성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해운 지수, 해외 운임 지수죠. 뭐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상하이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네.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그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경우 네. 뭐 이 운임과 관련된 기업들을 저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운임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을 그 기존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할지 그 여부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이전과 현재 기준 중간에 코로나 단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 코로나 수준과 비슷하게 이제 그 이하로 이제 정상화로 되어 가는 단계거든요. 예,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 운임과 관련된 페노션이라든지 HMM 같은 경우는 피크가 지나간 거죠, 실적으로. 네, 데이터가 꺾이고 있다 보니. 그렇다 보니 여기에 연결을 해서 운송비 비중 같은 경우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를 발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데이터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매출액 대비해서 운송비 비중이 약 17%를 차지를 합니다. 네, 차지를 하는 기업이고요. 네. 코로나19 이전이 약 8%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단계로 운송비가 빠져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매출액 대비 운송비가 지금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비용에서 빠져서 실적이 나아지는 구조. 플러스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타이어 관련된 그 원재료 부분이 가격이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본업 같은 경우도 이제 턴을 하는 단계에서 플러스로 그 운임 지수와 관련된 비용의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비용에서 빠지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는데 사실 그 운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비용이 줄어드니까 여러모로 환경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넥센타이어 7월부터 이어진 주가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지금 거의 이전 주가 고점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볼까요? 네,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6,540원으로 접근을 했어요. 오늘 네. 저가 같은 경우가 6,560원 수준이었는데 한 뭐 6,600원 중반 정도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겠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뭐 박스권 상단 정도 7,500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6,050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게 단기 평선을 추세적으로 타고 가는 이게 짧은 추세라도 이 타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지막에는 시세가 한번 봉이 터지면서 거래까지 함께 상승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가격대 같은 경우가 한 7,5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홍 이사님의 최근에 이제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보면은 다소 좀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언제쯤 나아져서 좀 장기 목표가를 우리가 시원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기대되면서도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단기적 목표가 7,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확인했었던 손절 가격도 6,000원대 초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디어유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을 제가 조기준 매니저님이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디어유 그 채팅 막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는데 디어유의 오늘장 움직임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가능성의 포텐 이제 터질 때가 된 겁니까?
네, 요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35억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작년 34억이요. 작년비 이제 늘기는 했는데 이제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1분기가 이제 유저가 135만이에요. 그래서 5만 정도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분기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매출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 매출이 아니고 중국이 30%, 한국이 26%, 일본이 13%, 동남아 10%, 미국이 9%입니다. 근데 이게 상장한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리고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K-팝이 이제 공연을 하고 시작하고 있고 여기가 대주주가 SM과 JYP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K-팝의 성장을 감안했을 때 이제 입점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지 3분기부터 성장을 할 텐데 여기가 이제 8월부터 버블 라이브라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8월 중으로 이제 출시 예정이고 연내에 이제 중국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DOU 버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매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 매출이 더 많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K-팝을 시작하는 이제 8월 9월 이제 지금 컴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컴백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계속적인 어플에 이제 스트리밍이 된다 그러면 매출은 지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안 지 얼마 안 되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JYP와 SM이 활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아티스트들이 입점 활동을 한다 그러면 성장세는 급격하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목표가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번에 7만 원도 있었지만은 6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은 3만 3천 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흑자가 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 매출이 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디지만 그래서 충분히 성장세는 한번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어유 일단 2분기 실적도 전년비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아직까지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6만 원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넥센타이어와 디어유를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대 오늘장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와, 단기적으로 정말 V자 반등을 시원하게 한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그렇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합병에 대한 이벤트 네. 또는 분할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때 보면 그 실제 자산 가치를 통해서 공개 매수를 할 가격을 정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여기에 이익을 통해서 공개 매수의 가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에너지에 대한 흡수합병을 의결을 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올해 그 일정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병 가액 같은 경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합병 가액과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매겨지는데 합병 가액은 주당 27,801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24,800원이거든요. 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합병 기일이 가까워지면 지금 구간에서 그 합병 가액의 주가는 붙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예, 그래야죠. 붙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대한 차익 거래 같은 경우를 투자에도 접목해서 접근하시면 조금 괜찮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자, 합병 가액 같은 경우 차익이 날 수 있고 합병 비율 같은 경우도 차익이 날 수 있는 그 조건을 부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업에서 뭐가 플러스 되냐 이 여부거든요. 자, 본업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상사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플러스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LNG의 그 운반 부분까지 함께 영위를 하게 됩니다. 네. 즉 본업의 밸류에이션 받던 거를 이제 신재생에너지까지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벤트에 따른 차익도 있지만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당연하게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주가에서도
적어도 한 6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적으로 찍히면 그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차익에 대한 거래를 들어가되 계속 분기별로 해서 실적 추이를 보면서 좀 길게 들고 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 상단 움직임까지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전에 물리셨다가 네. 이 중간에 손절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쓰리실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이후로 목표 주가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룸이 있을까요? 아까 합병가액이 주당 27,801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27,800원 1차적으로 네. 제시를 하겠고요. 뭐 2차 그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보여주면은 가격적으로는 말씀드린 한 60%의 상승 여력을 대입을 해 보면 네. 한 38,000원 그 정도까지는 또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룸이 있어요. 네, 실적 추이를 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니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시긴 하셨지만 기업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맞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해성 DS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0.5% 오늘 소폭 하락세인데 제 기억이 맞으면 이 종목도 저희가 했었나요? 아닌가요? 이건 처음 처음 종목인가요? 했습니다. 예, 해성 DS. 왜 저는 이 근데 종목이 이거는 이렇게 뭐 익숙한지.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가 추천을 봐요. 했을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총이 한 딱 1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네.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1조에서 이제 2조가 가느냐. 이게 원래 4, 5만 원대에 거래된 주식인데 이제 2조를 갈 건데 좀 딱 1조 위아래입니다. 5만 9천 원, 6만 원일 때가 딱 시총이 1조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반도체 기판 쪽인데 리드 프레임 쪽입니다. 그래서 전장용 리드 프레임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네. 고성장 지속 전망인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계속 칩이 많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꼽는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장용 이제 반도체가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리드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프레임에서 지금 현재 이제 매출액을 보면 올해 지금 현재 2022년에 8,500억 40억에 2천억 정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올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시총이라고 보면 작년 이제 12월 주가 선행 PE로 계산해 보면 5.8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매출액 증가세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인 회사이고요. 지금 현재의 이런 생산 능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파를 늘린다 그러면 현재 매출액도 더 늘어날 거고요. 매출액도 1조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3천억이 늘어간다면 현재 1조의 어떤 시가총액은 분명히 저평가돼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차트상으로도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재차 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전고점까지 잡아드리는데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매출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PER을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5만 4천 원 잡아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은 한 10%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연기금도 매도했다가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해성 DS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호평하고 추천하지만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조정 국면 긴 지금 현재 4월부터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세팅해서 한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올라갈 때 이제 매물대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상승 여력 충분하다 봅니다. 지금 이 종목의 상장 이후의 움직임을 이렇게 쭉 보면요. 네. 아니 뭐 2020년 정도까지만 봐도 주가의 조정이 있으면 한 단계 계속해서 이전보다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적 베이스로 다 올라온 거겠죠. 작년 같은 경우도 6천억에 800억인데 올해 8천억에 2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 그러면은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더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는 더 상승 여력이 있는데 한 번에
조정 거치는 거죠. 이제 네. 7만 원 넘었다가 지금 현재 6만 원 이하에서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뭐 긴 흐름의 눌림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두 종목 공개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해성디스 두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홍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인크로스, 오늘 인크로스는 소폭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정말 지루한 이제 하락을 끝내고 드디어 좀 돌아서는 건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괜찮아지나요? 본업은 물음표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광고에 대해서 중간에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가 네.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홍보해주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100의 파이가 있다고 하면은 10 정도를 수치해가는 구조인데 이게 광고 시장이 막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추세죠. 네네. 비용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광고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물음표기는 해요. 근데 물음표기는 한데 생각을 해볼 게 작년에 3분기 같은 경우가 분기 기준으로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올해 3분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작년에 최대 실적보다 올해 3분기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빠져있는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업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지금 뭐 불황이나 이런 면이 있었는데 네. 광고 같은 경우도 먼저 주가가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겠고요. 우리들이 뭔가를 구매를 할 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가에 대해서 많이 찾잖아요. 최저가 찾죠. 그죠. 예. 네, 가격 최저가. 선택 기준을 네. 낮은 가격 순으로 늘 해놓죠. 그죠, 맞습니다. 이 기업이 SKT와 연계해서 네. T딜이라는 그 최저가 음.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티딩이요? T딜. 티딩? 예, 그게 티딩. 플랫폼인가요? 네, T딜이라고 해서 SKT 사용자 같은 경우가 네. 이 티딜. T딜. 아. 네, 제 발음을 좀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티딩인 줄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귀엽게 네. 하신 줄 알았네요. 네. T딜인데 SKT를 사용하는 유저가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가격을 비교하면은 확실히 낮기는 낮아요. 네. 근데 사용하는 유저들에 대한 네. 만족도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 많잖아요. 파이 그쵸. 같은 경우가 많고 특이하게 차별화가 되는 품목이 있지만은 네. 뭐 홍보 같은 경우도 좀 부족했는지 좀 기존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데 여기에서 좀 전체적인 최악을 반영한 구간이고 광고 같은 경우 본업 올라오고 이제 T딜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SKT 이외의 마케팅이 확산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 예상액이 한 150억 수준입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2,196억 원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보통 뭐 중단의 멀티플만 준다 하더라도 못해도 시가총액 3천억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꼭-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네. 2,200억 정도 네네.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네. 조금 1,000억 정도의 룸이 남아 있네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40%가 상승이 가능한 거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분기의 실적이 나아지는 걸 관찰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제 모아나가는 네. 더 나빠질 게 없다 보니 광고 사이클 같은 경우도 돌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봤듯이 다른 분야긴 한데 네.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부러지면서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한 발상을 통해서 종목을 대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 네. 인크로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관점도 그렇고 시장에서 인크로스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는 일단 주가의 바닥권에서의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 이성홍 이사의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느 정도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목표가는 일단 2만 원입니다.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네. 구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수익을 확보할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하고 네. 길게 들고 갈 구간이 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대형 IT, SK 하이닉스라든지 엔터 이쪽은 담아서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또 올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함께 또 뒤에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인크로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DB하이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0.55% 오늘 소폭 약세인데 뭐 이 종목과 인크로스 좀 약간 짝꿍인 것 같아요. 주가 흐름만 보면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네, 이제 뭐 인크로스는 뭐 약간 여기는 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성향은 다른데 성향, 주가에 IT 쪽으로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DB하이텍은 이제 시총이 딱 2조 정도 됩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해상대신 1조인데 요거는 네. 딱 2조 246억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8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45,000원이니까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차당 최대 실적인데 이제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B하이텍이 이제 팹리스 회사 매출액 한 20% 정도를 물적 분할해서 이제 새로 신설해서 이제 삼성에서 있던 임원을 뽑아서 이제 사장을 앉혀놓고 이제 그거를 새로 이제 키우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치고라도 너무나 비쌉니다. 사실 근데 대주주 지분이 별로 안 돼요. 17%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기금이 7, 8% 들고 있고 개인들이 반대한다면 이 물적 분할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지만 네. 대주주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매출액이랑 봤을 때는 이제 2분기 매출액이 벌써 4,500억에 2,000억을 달성했어요. 분기 2,000억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연 지금 현재 계산했을 때도 지금 이제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에 7,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하고 단기 순이익으로도 6천억입니다. 그러면 2조라는 시총이 결코 비싼 게 아니고 현재도 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8인치 파운드리 업황은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 칩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를 만들고 있는데 매출액을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목표가를 7만 원 뭐 잡아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4만 5천 원에 사서 6만 원까지만 봐도 지금요 현재 이제 목표가를 30% 이상 잡는 거니까 이제 30% 잡고 그 이후로는 또 이제 그 물적 분할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물적 분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8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짧게 한 4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 보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마 물적 분할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세에서 하락하고 있고 또 하나 팹리스의 물적 분할 때문에 하락한 건데 실적은 견조하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주가는 하락했던 것은 다시 대반등 나올 거고 생각하고 최근에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바닥금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것들은 반도체 실적이 좋은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아까 제기한 실적 좋은 반도체 해성 DS랑 DB하이텍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DB하이텍 확인해 봤는데요.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을 봐야 하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나무랄 것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주가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지면서 1차 목표가를 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 위까지 8만 원 이상까지 함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라운드에서 DB하이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10시에 전세 역전도 6종목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 했고요. 매니저님 방송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그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면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보로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4시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조기준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채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